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해요.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곰 세 마리가 공주에 왔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곰. 한국 기독교 역사 유산 순례 은혜의 발자취. 와! 아니 장로님, 왜 갑자기 곰 세 마리 노래는 왜 시키시는 거예요? 예, 저기 공주의 상징이 그 곰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도 옛날 고지명이 웅진이었고 따라서 공주의 관문이었던 나루터가 곰나루, 우리말로 고마나루라고 했다는 것인데 여기 공주는 금강을 통한 수운이 발달했을 때 이제 군산을 통해서 또 칠산을 거쳐서 강경을 거쳐서 그 당시 조선 후기에는 여기 충청도 관찰사가 있던 곳이고 1932년까지 충청남도 도청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강경으로 들어왔던 그 폴링 선교사 일행이 거의 동시에 같은 시기에 공주의 선교를 위해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아마 그 폴링 선교사 일행이 공주에 처음 도착했던 자리가 아마 이 곰나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공주가 그 지역, 이 충청도 지역의 정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 모든 교단들이 공주 지역을 충청도 지역의 거점으로 삼고 전도 활동을 펴게 되니까 아마 폴링 선교사 일행도 여기에 터를 잡았고, 그러나 강경 지역보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늦어서 효과는, 성과랄까 열매는 좀 늦게 나타났지만 어쨌거나 공주 지역은 또 공주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공주 침례교회는 우리 침례교 선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방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이 지역에 그 최초로 침례교 초기 선교자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공주 침례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름은 꿈의 교회라고 바꿨지만 원래 이름은 공주 침례교회를 찾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공주 침례교회, 지금은 이제 꿈의 교회인데 꿈의 교회를 향해서 출발! 자, 이제 우리 공주 꿈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러면 페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나요, 장로님? 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아니고 페닉 선교사는 1896년 무렵에 86년 무렵에 독립적으로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강경하고 공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엘라싱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이 부득이한 일로 철수를 하게 귀국하게 되면서 그 선교 유산을 페닉 선교사에게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주 침례교회는 페닉 선교사가 인수한 뒤에 그와 함께하는 초기의 한국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닉 선교사 동상이 있고 또 역사관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가보시죠. 네, 한번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2층에 역사관. 네, 아, 여기 2층이에요? 네네.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공주 꿈의 교회 역사 120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공주 꿈의 그 마디가 되는 사건, 그 연도를 아마 이렇게 여기 가면서 볼 수 있게 1896년, 900년, 901년, 3년, 6년, 1917년 공주 꿈에게 그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최근 데서 오늘날 꿈의 교회로 발전하는
그런 것을 그냥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쪽에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패닉 선교사 모습. 패닉 선교사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는 이제 공주교회 역대 목사님들을 뭐 대수별로 표현하는 건데 4대 신명근 목사. 자료가 있는 분들만 해놨겠죠. 여기 집약되어 있네. 공주교회 태동기. 우리가 사실 공주 꾸미기 온 것은 사실 이 공주교회 그 지금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거보다도 태동기의 한국 침례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것을 이제 찾아보러 온 거니까, 여기 보면 뭐 우리 자료에서 같이 검토해서 이제 공부를 해본 거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한국 침례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 중에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강경 침례교회, 그다음에 칠산교회, 공주교회, 이런 교회들이 초창기에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주교회는 좀 역사 시작이나 이런 것은 거의 강경교회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발을 들여놨지만, 실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엘라싱 선교회가 강경을 거쳐서 공주로 와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데 여의치 못했어요. 여의치 못했었던 이유가 공주 지역이 그 양반 고을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아마 어느 지역보다도 선교 열매가 금방 안 맺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여기 있는데, 일라신 선교회 일부 목사님 선교사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국을 해버려요. 그런데 과정에서 이제 스테드맨이라는 선교사는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여기 온 것은 일라싱 선교사, 폴링 선교사 일행들이 왔었고, 그 뒤에 스테드맨 선교사라는 분이 여기 와서 본격적으로 공주 지역에서 말하자면 선교 활동을 벌이려고 땅도 사고 가옥도 사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공주교회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했지만, 사실상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스테드맨 선교사도 귀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드맨 선교사님이 귀국한 다음에 이제 패닉 선교사께서 귀국할 무렵에 여기 선교 유산이나 이거 자원, 또 이분들에 의해서 초기에 침례받은 교인들도 있고 몇 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인계를 한가 봐요. 그래서 패닉 선교사가 1889년에 개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활동을 했지만, 처음엔 원산에 왔네요. 원산에 왔지만 96년 무렵에 이제 파울링 선교사 일행 공주제가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여의치 않으니까 1901년에 패닉 선교사가 인수를 받아요. 근데 이분은 그때는 원산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 원산에서 여기 직접 올 수 없으니까 이제 한국인들을 내세워서, 여기 보면은 신명균 제자 분하고 또 항상 필요로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패닉 선교사 가까이에서 당시로서는 아주 보기 드문 그 지식인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주 지역에 스테드맨 선교사 유산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그래서 정확한 의미 공주 꾸미교회의 시작은 사실상 1901년 요무로부터 봐야 되는 게 맞고, 그 이전의 활동은 이거를 위한 어떤 토양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스테드맨 선교사님은 이제 교회 이제 기틀을 갖추기 위한 뭐 토지 매입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해다가 교회 조직은 못하고 이제 귀국하게 됐는데, 그 인수를 받은 패닉 선교사가 교회를 정식으로 조직하면서 이제 그 패닉을 따르는 열정적인 그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한국의 정서를 아는 사람들이 담당하게 되니까 그 공주 지역의 보수 성향 문제점을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재들이 양성되고, 1903년에 그 성경학원 만들어져서 초창기 여기 보면 이종덕, 장석천, 여기 초창기에 아주 그 공로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양성이 돼서 이제 충청도 지역에 복음 사역, 그리고 조금 뒤에 1906년부터는 이제 오지 선교, 그 어떤 중심지라고 할까 하는 것이 바로 공주 지역에 있다라고 본다면
공주 꿈의교회가 갖는 우리 한국 침례교회에서의 위치, 위상 이런 것이 특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오지선교로 해서 뭐 거의 12개 지역에 이렇게 이제 요 분산이 돼서. 무렵부터는 1906년도까지는 충청도 지역 여기 예산이나 무슨 뭐 강경이나 전라북도 지역 충청도 일대 여기를 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대요. 그런데 1906년부터 이제 페니기에서 오지 선교로 선교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점촌으로 울진으로 울릉도로 또 전라도 법성포로 뭐 만주로 뭐 이렇게 침례교회 그 선교가 흩어져가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침례교의 그 최초 선교의 특성은 이런 도시나 이런 데보다는 전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지 선교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선교의 그런 그 뭐 발자취를 뻗어나간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페닉 선교사 자체도 처음도 초창기에는 교단마다 아마 선교지를 이렇게 나눠서 겹치지 않게 나누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개인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도회집보다는 이제 농촌 지역을 이제 택했고, 그런데가 이제 페닉 선교사의 개인적인 또 선교 뭐 어떤 그 열정이라 할까, 이것이 또 오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특별하게 아주 그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어떤 그 만약에 페닉 선교사가 선교가 그게 아니고 도시 지역이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중심했으면 침례교 교세 이런 것이 좀 더 감성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신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페닉 선교사의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진 복음 전도의 열정,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승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공주 지역이 이 신명균 목사님이 이제 그 충청 지역의 사역을 담당하시게 되고, 그 충청 지역의 이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성경 학원을 설립하게 되고, 그 성경 학원이 지금 그 반죽동 이곳에 세우셨나 봐요. 그게 이제 공주 침례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부설이라고 봐야 될 것 부설로. 같아요. 부설. 그래서 그게 이제 침례신학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모태라고 봐야지. 모태가 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이 공주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침례신학에 대한 그 교육의 그 아주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 이제 침례신학대학 거기 연역에도 어디 보니까 성경학원이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기원이랄까 이런 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게 하여튼 그걸 계승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왜 우리 직접 가르침 안 받아도 어느 특정인을 내가 따르고 그 정신을 배우겠다고 할 때 사사 또는 사숙이라면서 그런 거 쓰듯이 우리 현재 한국 그 침례신학대학이 이거 연장선에서 딱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과 또 이제 이 지도자 양성이 중요하다는 정신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침례교 신학대학교로 이렇게 이제 옮겨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기 거예요. 성경학원은 우리 페닉 선교사 개통에 말하자면 초기의 전도자들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필요해서 세운 거고, 지금 침신대는 아마 미국 남침례 선교사들이 와서 그 지원 받아서 그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각 기관들을 세워나갈 때 그 중에 하나가 침례신학대학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침례교 동아기독교하고 미국 남침례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좋은 장점 이렇게 이런 걸 따서 오늘날 침례교단이 이어졌다고 본다면 이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페닉 선교사님 원산에서 이제 신명균 목사님하고 제자들 중에서 황상필이라는 분은 이제 두 분을 이렇게 이제 같이 대동하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목회는 황상필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담하게 하고. 그 침례교회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신명균이라는 분은 굉장히 한학 지식도 높고 당시에 지식인으로서 손색이 없던 분인가 봐요. 아주 귀한 존재죠.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식인이나 뭐 양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중하층민들이 많았을 텐데 지식인 얻었으니까 페닉 선교사도 굉장히 신명균 이제 목사죠 나중에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두 분 내려와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황상필이라는 분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고 신명균 목사는 더 큰 일을 남겨뒀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 허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그게 나중에 성경학원을 전담해서 그 양성하는 일을 아마 신명균 목사님이 그쪽에 더 주력한 거 아니에요. 여기 그 공주교회에서도 보니까 신명균 목사님이 그 4대 목사로 4대고 네. 황상필 목사님이 5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러면 4대 하다가 교회는 물려주고 성경학원에 전념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초대 그 꿈의 교회 최초의 침례교인 오긍선 박사. 교인, 이 양반은 조금 특이한 분인데 이게 이 공주 꿈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것이 1201년 2년이라고 이분은 1900년에 스테드맨 선교사한테 침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최초의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그러네요. 공주교회에서는 최초의 침례교인이라고 하겠죠. 공주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분이 활동한 것은 저기 세브란스가 감리교단인가 어디죠?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세브란스 의전 교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초대학장 하셨다고. 개신교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 스테드맨 선교사에 남긴 열매라고. 그게 이제 요 오긍선 박사가 이렇게 최초 침례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제 독립협회에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숨은 데가 이제 스테드맨 선교사님 집으로 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 되면서 이제 침례도 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그 더듬다 보면 그 하나하나가 참 역사죠. 근데 참 이분에 대한 소개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침례교인의 후배 침례교인으로서 참 이분이 구한말 계몽사상가고 또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의사고 사회 사업가고 또 피부과 내과 의사고 참 피부과학의 개척의 선구자로 인정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주 사공면 운암리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바뀌는 세상에 고민을 품고 서울로 가게 되고 거기서 배제학당 졸업하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침례 요한한테 이제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우리도 이제 그 수양회 같은 데 가면 강가에서 봤잖아요. 여기도 금강에서 최초로 이제 침례를 받았다고. 우리도 70년대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면 다 이제 그 강에서 이제 이번에 침례 받고. 우리 그 청년부 네. 여름 수련회 때 8월 12일 날 우리 그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은 거기도 강가입니까? 침례식을 합니다. 무슨 강가예요? 네, 거기 이제 그 강원도로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하거든요. 그때는 꼭 오긍선 박사의 제가 이 금강에서 받은 침례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시고. 아주 대선배 침례교인의 이 말씀을 제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06년 이전은 대한기독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충청도 지역 전도하는데 대한기독교회가 세워지는 이후에는 선교 정책이 바뀌어요. 오지 선교로. 그래서 페닉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전도 활동도 둘로 구분해서 대한기독교회 만들기 전까지 하고 전후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울진 지역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그 점촌, 울진, 울릉도 가는 그 전도 방향은 결국 이제 대한기독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오지전도 활동의 시작 일환으로 그 모습을 더듬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 침례교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요번 이 순례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잘 오셨어.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대한기독교회라는 이제 교단이 먼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중에 기독교한국 침례회에 이제 전신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사이에 초대교회는 여러 번 이름은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건 이제 일제시대 탄압받고 할 때는 동아기독교회.
대안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했으니까. 못 쓰게 대안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면서 동아기독교. 동아기독교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여기 아까 일제의 어떤 종교 탄압 정책에 정식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침례교가 복음주의 신약 교회로서 진짜 너무나,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세브란스의 의사 이런 분들은 다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런 게서 오신 이런 선교사님들이 다 하신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뭐. 예, 근데 지금 우리 침례교 대선배님이 여기 초대 학장을 한국인 최대 초대 2대 학장이래. 2대 학장. 그거는 글쎄 하여튼 페닉 선교사도 그래서 이렇게 막 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활동을 했으면 침례교단도 좀 더 일제 시대 때 더 좀 감동을 받으셨는지 눈물이 좀 글썽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너무 은혜가 돼갖고 우선 그러니까 지금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침례교단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런 걸 경험 삼아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하여튼 우리 침례교 신학대학 현재 있는 우리 신학대학이 정말 잘 발전하고 이렇게 되길 기원하고. 아까도 이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신명균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또 뒀다는 거를 생각할 때에 목회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또 제자들 양성하고 이렇게 어쨌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페닉 선교사가 성공한 거는 계속해서 열정적인 전도자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전국으로 만주로 막 오지로 항상 할 수 있었지. 그 양성은 안 됐으면 안 되죠. 자, 우리 그 공주 꿈의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역사관을 둘러보면서 1896년도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를 이제 둘러봤습니다. 역시 우리가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그리고 또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또 전파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가 계속 발전해오고 또 우리의 발전해온 이 기독교 역사가 또 이제 전 세계 열방으로 이렇게 지금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게 되고 또 감사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말씀 우리 장로님?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배님들이 이렇게 정말 좋은 훌륭한 신앙을 물려주셨는데, 저희들 이제 원로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 또 많은 우리 교회 선배 우리들이 또 우리가 믿음을 후배들에게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강이 허락되고,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교회에서 우리 믿음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나이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우리 장로님. 네, 저는 꿈의 교회 와서 새로 차가라고 느낀 게 초창기의 공주 지역의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우리 엘라싱 선교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초창기 열매가 없어서 말하자면 엘라싱 선교회가 철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스테드만 선교사 이런 분들이 반죽동에 땅을 사놓고 이렇게 했던 오궁선 집사가 저런 분한테 침례를 주고 했던 이름 없는 교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페닉 선교사나 신명균 목사 이런 분들에 의해서 공주 지역의 선교 활동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당장에 열매가 없다든가 또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아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 토양이 되면 오늘날 이 꿈의 교회 이 번창한 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그런 걸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공주 꿈의 교회 그 역사관을 둘러보면서 오늘 역사 순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